네, 저번 주 주제 내 머리 모아지였는데 방송 잘 보셨었나요? 저번 주 주제가 결론이 안 났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 결론을 내지 않았었는데 제가 말을 너무 많았죠. 하다 보니까 말을 너무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저희가 결론을 확실하게 지어드렸어야 됐는데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기에 마지막에 결론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싶어서 어떻게 우리 소비자 측면에서 보셨을 때 결론을 내린다면 어떻게 내리실 수 있을까요? 저는 결론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스타일의 답은 미용사 머릿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담당하는 스타일리스트만의 이제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스타일리스트를 믿고 가면은 다 이제 내 스타일을 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번 주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이번 주 주제 저번 주에도 언급했듯이 이제 염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근데 가을 되면은 염색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머리 파마도 많이 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염색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염색하게 되면은 요즘 염색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예인들에 따른 트렌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컬러가 많이 분포가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로레알 웰라, 그다음에 뭐 일본에서 나오는 뭐 밀본 호유, 럼버스리 뭐 이런 제품들도 다 있는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경우에는 염색을 하긴 하는데 어디서 해야 되냐,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많이 하죠. 근데 미용사들도 각 그 계절마다의 트렌드에 따라서 준비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믿고 와주시면 좋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왜 발길이 그렇게 많진 않은지에 대해서 미용사로서 좀 의문은 있죠. 근데 이제 집에서 염색도 하잖아요. 요즘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버블 네네. 염색도 있고, 뭐 엄마들은 뭐 제가 좀 찾아봤는데 뭐 드반시, 창포엔 요즘 나오는 착한 염색. 네. 그 착한 염색 많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약국에서 하지 않아요? 약국에서도 팔고 슈퍼에서도 팔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뭐 헤나 이런 걸로 이제 저자극성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미용실에서 하는 것보다 두피가 우선적으로 안 따갑고 눈이 안 시려우니까 이제 집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도대체 미용실에 가면은 염색약 값이 염색값이 비싸잖아요. 네. 근데 왜 이제 눈이 따갑고 네. 두피도 따갑고 네. 왜 그런 건지. 색깔은 정말 마음에 들게 나오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왜 도대체 두피가 따갑고 눈이 따가운 건지. 화학약품이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피부. 저희가 피부에 남자들은 좀 그런 거 있거든요. 피부에 면도하고 스킨만 살짝 발라도 엄청 따가워요. 그게 왜냐면 소독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제가 물어보니까 균을 날려보내기 위해서 따갑다. 근데 따가운 거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염색의 미용실에서 하는 데 있어서 따가운 요인을 보면은 이제 과산화수소라는 게 있잖아요. 네. 과산화수소가 소독약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 소독약이 피부에 닿으니까 따가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색을 빼내야 되니까 발색이라는 작용을 하는데, 그쵸? 그럴 때에는 그 산화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저자극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오징어 먹물, 네. 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미용실에 또 하시게 되면 펌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클레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런 염색을 하면은 파마가 잘 안 걸리나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들은 금속성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발에 잔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마약이 침투를 해서 컬을 걸어줘야 되는데 잔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걸리고, 만약에 걸린다 해도 까실까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측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셀프 염색을 하시는 분들은 10대, 20대.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약국 가서 약을 사서 하거나 마트에서 하시는 분들 정도는 30, 40대에서 50대 초반. 그리고 요즘 흔히 말하는 셀프 염색 체험방이라던가 염색방에서 하시는 분들은 5, 60대. 근데 모든 죄송하게도 미용실이 아닌 곳에서는 블랙이라던가 다크 브라운을 제외하고는 다 띠가 생기죠. 집에서 하면. 근데 그 염색방에서요, 요즘 나오는 있잖아요. 되게 좋은 성분으로 만든 벤토나이트. 네, 그 벤토나이트로 해서 이거 이런 저희 같은 이런 색 염색하는 것도 있다고 막 그러던데. 그래서 염색방에서도 제 친구들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그 벤토나이트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거 잠깐만 읽어볼게요. 벤토나이트란
통칭은 기능성 화산재를 총칭하는 학술명이며 현재 벤토나이트 성분 효능이 검증 등록된 부분은 기능성 화산재 원자재의 일부 종류이다. 기능은 건축물, 건축자재, 공업원료, 미용, 첨가물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찌 보면은 이게 저는 참 의아한 게 그냥 뭐 건축물, 건축자재, 공업원료로 쓰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발이나 두피에 닿는데 그게 천연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게 저는 과대 광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4월 19일 날 KBS 소비자 고발에 방영된 프로를 보면 벤토나이트는 천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그래요. 네, 벤토나이트가 천연이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천연은 없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제가 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것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어디 기계에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천연이 아니라는 천연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천연에 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요? 표현? 그렇죠. 표현 방법? 그냥 오히려 저자극성 염색이라고 하면 더 괜찮을 텐데 천연 염색이라고 해버리니까 아직도 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순진하죠. 소비자들이 너무 손진해. 안타깝죠. 천연이라면은 좀 많이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고. 제가 그 애들 베이비 용품, 저 조카가 6살인데 저희 누나가 그 애들 이제 낳고 나서 우리 막 애들 씻기잖아요. 그쵸? 저는 절대 씻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물로만 씻겨라. 왜냐면 제가 딱 봤더니 애들 그걸 보니까 파라벤, 그다음에 뭐 소듐 나오는 설페이트 이런 합성 계면활성제라든가 방부제 되게 많이 들어있고, 근데 앞에 보니까 천연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애들 거는 순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 거랑 여성 청결제랑 거의 비슷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자들을 좀 우롱하는 화장품 업계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화장품 업계라는 게 화장품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치약도 화장품입니다. 치약도 화장품. 치약도 화장품류에 속하고요. 세제도 화장품류에 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같은 라인에서 돈다고 생각해보면 다 만드는 것들이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소비자는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찾아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쵸, 찾아봐야죠. 네. 그래서 찾아보신 게 어디세요? 염색약. 염색약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또 이제 당황하셨네요. 네, 이제 또 이제 염색방도 가고 미용실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또 반박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용실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굳이 반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반박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미용실에 이제 저자극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벤토나이트 성분이. 근데 미용실에서는 쓰는 게 염색약이 화학 성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PPDA라는 파라펠린넬 디아민,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소비자시라 그래요. 네. PPD라고 해서 파라페닐렌 디아민. 네, 파라페닐렌 디아민. 네네네.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해하다고. 유해. 네. 몸에 안 좋다. 네, 몸에 안 좋다고 이제 찾아봤어요. 제가 한번 이 PPDA의 그 성분을 읽어보자면은.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집중하십시오. 왜냐면 100년 넘게 염색 시장, 염색이라는 것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이 PPD라는 걸 잡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시대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염색약이 이거 늘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를 아마 소비자가 알아왔나 봅니다.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거는, PPD의 우선 안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암모니아가 들어있는 염색약, 분자량이 적어 발색 효과를 높여주는 대신에 두피에 스며들기 쉬워 트러블을 유발하고 휘발성이기 때문에 염색하는 도중에 눈에 자극을 준다. 그리고 또한 두피에 접촉할 경우 진피층 아래의 피하세포 및 혈관까지 도달하는 점에서 조심해야 되고 혈류를 타고 신장과 간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피부염 및 건성, 결막염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성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PPDA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만 들으면 되게 극단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굉장히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PPDA를 보고 그럼 내가 이제까지 내 몸에다가 나쁜 거를 축적을 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알고 계신 우리 원장님들은 염색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오랜 시간 하셨고 특히나 이렇게 따지면 좀 더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화학약품이라는 게 어딘가에 묻었을 때 흡수되는 작용도 있지만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네. 이 호흡에도 같이 흡수가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저희 같은 미용사는 제 머리에도 발라야 되죠. 그 다음에 손님 시술 하루에 뭐 5명, 10명씩 그렇게 한 15년, 20년씩 했다면 하죠. 그걸 다 들이마셨을 텐데 그럼 다들 암 걸려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렇게 유해하면 제가 죄송하게도 제가 지금 흥분 살짝 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저희를 미용사는 보험을 들어주면 안 되겠죠. 왜? 암 발병률이 높을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네요. 이게 너무 우리가 극단적인 걸로만 좀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러면서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PPD라는 그 파라필렌 디아민이라는 성분이 염색을 빨리 들게 한다고 그래요. 빨리.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헤나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1시간. 그쵸. 뭐 계속 바르고 있어야 돼. 왜냐면 화학약품이 안 들어가면 그만큼 색도 빨리 안 들지만 유지력이 안 되잖아요. 사실 금방 빠져버리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머리가 흰 머리를 염색했는데 금빛처럼 된 머리? 약간 할머니 같은 느낌? 그런 머리. 그런 분들 네. 되게 많아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엄마 따라서 염색방 갔다 온 사람들 다 그런 머리들이야. 제일 싫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동아일보 뉴스 신문을 보니까 모유수유 중에도 염색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에게 전달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아, 진짜요? 네. 모유수유 때는 염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걸 찾아냈다는 게 엄청난 거죠. 그럼 동아일보 뉴스 찾아보시면요. 모유수유 중에도 염색을 하시는 거는 가능하다. 왜? 아기를 젖먹일 때도 아기한테는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잘못된 상식일 뿐더러 또 중요한 건 아무래도 화학이라는 말과 천연이라는 말을 소비자는 되게 매치를 못 시킨다라는 거. 조금 아쉬워요. 어쩔 수 없이 화학약품이 안 들어가는 건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 섬유유연제 다 화학약품이에요. 비스페놀 A라던가 이런 거 다 화학약품인데 여러분 지금 화학약품들 다 빨래 빨고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 뭐가 매일 입는 옷이나 염색 어쩌다 한번 하는 염색이나 그게 뭐가 다르다니. 저는 그게 너무 좀 화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성분을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안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염색약에는 모발의 유지제도 있고요. 안정제도 있고요. pH 밸런스 조절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그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예? 소비자님.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지방흡입한 고등학생이 나왔어요. 근데 왼쪽 다리에 지방흡입을 했는데요. 이게 너무 잘못돼가지고 여기가 이상해졌어요. 색도 이상해지고 피멍도 들고 뭔가 안에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염증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지방흡입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지방흡입이라는 걸 뉴스에서 보도를 많이 하죠. 뭐라고 보도해야죠? 지방흡입 주고 뭐 안 좋다고. 근데 왜 소비자들은 왜 자기 돈을 비싸게 몇백만 원에서 주고 왜 할까요? 이뻐지니까요. 그렇죠. 모든 건요. 그 예전에 누가 그런 명언을 하더라고요. 인생은 B와 D다. 그 중간에 C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걸 birth라고 하잖아요. 죽는 걸 death라고 하고요. C가 choice예요.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그 가운데는 선택만 있다는 거죠. 와, 되게 멋져.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다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은. 맞잖아요? 다만 전문가가 있다는 이유죠. 전문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셀프 염색에 그게 무슨 전문가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염색방에 전문가가 있을까요? 그래도 그분들은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오늘 좀 그 미용사들을, 그러니까 저는 또 달리 생각하는 게 미용사들을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저희는 토탈 뷰티 미용사라고 칭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미용실에 계시는 분들을? 그렇죠. 토탈 살롱이잖아요. 왜냐면 커트부터 뭐 다 이루게 할 수 있으니. 근데 염색방을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 염색방을 탐방 간다고 했는데 저희 스타일솔루션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상도덕에 어긋난다. 왜 우리가 시달때기 없이 남의 미용실을 가가지고 왜 그걸 헤쳐먹으려고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좀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말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염색방을 이미지 사진 한번 봤더니 염색방이 새치하고 흰머리가 10,000원이더라고요. 요즘 싸요. 되게 싸요. 네, 그리고 멋내기가 20,000원. 그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10,000원이라는 돈과 20,000원이라는 돈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염색방에서 쓰는 염색약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죠. 이거는 아마 이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좀 될 것 같은데 이 뒤에는 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노암모니아 저자극 두피 케어 칼라 크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당연히 안 들어갔으니까 눈에 어떻겠어요? 시큰거리지도 네. 않고요. 두피가 따갑지도 않아요. 근데 이 성분이 바로 그 금속성 성분이 들어있는 광물질이 되는 벤토나이트라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더 자세히 밑에 설명 성분을 보면 파라페닐렌 디아민이 보여요. 여기 보이시죠? 네네네. 파라페닐렌 디아민이라는 것도요. 천연은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만 벤토나이트라는 광물 조성물을 여기에 넣기 때문에 그걸 더 부각시키는 거죠. 이해 좀 가시나요? 네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창포 추출물이 들어간 샴푸다. 그러면 그 샴푸 안에는 창포가 얼마나 있을까요? 0. 네. 몇 그램? 0. 몇 %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창포라는 성분이 그 옛날 우리가 창포물에 머리 감았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머리가 엄청 탄력 있고 좋아졌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 나머지 베이스는 일반 다른 샴푸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그런 걸 이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염색방도 좀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은. 원래대로 말하면 이제 여자 머리라든가 토탈적인 걸 우리가 미용사라고 하거든요. 면도는 이용사가 있어야 되죠. 이런데 면도하는 거. 그러면은 그 남자분들, 아빠들. 그렇죠, 그렇죠. 다 수염 깎아주는 게. 그렇죠. 면도가 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용의 특화 서비스로 나온 것이 미용 염색바인 거죠. 그러면 이용사 자격증이 있거나 미용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창업이 가능하다는 얘기. 근데 이게 지금 무분별하게 다단계, 그러니까 피라미드 다단계 업종으로 형태가 변형되고 있어요. 왜요? 이게 뭐 좀 되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염색을 하는데 10,000원이면 그게 어떻게 수지타산에 전 절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보세요. 하루에 그러니까 새치 염색이 흰머리가 10,000원이에요. 염색이. 네. 근데 하루에 많아야 한 10명 할 거 아니에요. 혼자 하니까. 그쵸? 그럼 얼마예요? 10만 원. 10만 원이잖아요. 거기고 그 사람이 쉴 거 아니에요. 그쵸, 쉬죠. 그 한 달이면 25일, 26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뭐 이런 거 다 빼고 남으면 그 사람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별로 남지도 않겠네요. 네. 현재 우리나라 미용사 개인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월 평균 100만 원 이하인 곳이 전체의 57.1%. 그 다음에 약 81%가 200만 원 이하의 수입을 받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월 평균이 200이 넘는 미용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20% 이상이 200만 원 이상 받고 있다는 거죠. 되게 생각보다 못 받네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용사들이 그렇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할까요? 미용실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그럼 많이 남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직원들이 월급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게 하지만 이렇게 나온 통계치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원가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모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인건비라는 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그 누구도 대통령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셀프 염색과 염색방과 그다음에 미용실의 차별을 말씀하시는 건 어찌 보면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도 이런 돈은 집에서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 생각에서 이제 한 게 버블이거든요. 아, 김태원 씨가. 버블 하는데, 근데 집에서 하면 정말 안 좋은 게 이상하게 여기에 층이 생기더라고요. 집에서 하는 거요? 네, 집에서 하는 거. 집에서 처음에 했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아서 두 번째 했더니, 막 위에는 어둡고 밑에는 밝고. 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이렇게 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만약에 고객님이라고 가정하시고 이분이 지금 이렇게 기염모, 그러니까 기존에 염색을 했던 머리가 밝으셨어요. 그래서 버블 염색약을 죄송합니다. 버블 염색을 사셨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레드 와인 뭐 이런 색이었다고 가정하면 이 머리에 하면 너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염색이 밝게 되어 있는 머리에서는 일반적인 슈퍼마켓이라던가 해서 파는 염색약을 사서 하시면 잘 먹는다는 얘기죠. 왜? 베이스가 밝아져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이분이 어두운 머리셨다면 이 레드와인의 염색을 바르면 여기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데는 잘 안 나오게 된다는 거죠. 왜? 집에서 혼자 발랐으니까. 그래서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염색약에는 아주 밝은 염색이라고 해도 이렇게 밝은 염색이 나오진 않아요. 아, 맞아요. 왜냐하면 미용 염색의 기본은 두피의 2cm를 제외한 나머지를 바르게 되어 있거든요. 왜? 열이 많은 부분은 더 빨리 발색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소비자가 바르다 보면 이거를 떠서 여기만 바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해보세요. 손 들어서 해보세요. 이거 머리 바른다고 생각해보시고. 이렇게 바르죠. 여기부터 바르죠. 그렇죠. 아니면 끝부터 막 발라서 네,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뿌리가 더 밝게 나오고 여기는 더 어둡게 나오고 얼룩이 지고 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판매하는 염색약에 아주 밝은 색을 염색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한 선명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됐다면 그분은 바로 전에 머리가 저희처럼 밝은 색이었을 경우에는 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밖에서 한 염색약 너무 좋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다른 염색을 하게 되면 이제 계피 보는 거죠. 그게 셀프 염색의 장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염색방에 대해서 제가 좀 한마디만 드리면, 요즘에는 그 염색방이 이제 그 끼워 팔기라는 걸 많이 한다고 그래요. 끼워 팔기요? 네. 그러니까 염색방이 미용에 특화된 서비스로 나갔다면 정말 진실되게 염색만 하는 게 맞잖아요. 염색방이니까 고객이 느꼈을 때 염색 전문점이잖아요. 그러면 색깔에 대한 컬러가 엄청 다양해야 되고, 그 사람은 컬러리스트 자격증도 있어야 되는 거고, 네네.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가서 봤더니 치약도 팔고, 그죠? 그 다음에 건강식품도 팔고, 옥매트도 팔고. 심지어 속옷도 팔던데? 네. 그게 무슨 염색방, 그거 정말 미용, 제살 깎아먹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봤더니 그분들은 미용사 자격증이 없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하시는 네. 분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런 분들은 염색사 자격증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수료증, 이런 걸로 이제 민간, 앞에 가로치고 사자가 붙는 거죠.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지식경제부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법인 하나 설립하려고 하는데, 인가하고 하면은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저도 나중에 사단법인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샴푸 리스트 뭐 이런 거.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창업이 가능하다라고 말해서 이제 모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해주면 그거는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뭐 징역 2년 이하의 뭐 이런 거랑 과태료 1,000만 원 뭐 이런 거 물더라고요. 맞아요. 불법 영업이죠.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동네에 머리 염색해주는 그 머리방이 있었어요. 머리방이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근데 그게 한 2년 후에 없어진 거예요.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어쩌다가 뉴스를 보니까 불법 단속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거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염색방이 한창 떴을 때 미용실 측에서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미용실에서의 염색에 꾸준한 그런 뭐랄까 영업 형태에서 이득인 부분은 그 남자 커트와 그 다음에 40, 50대 흰머리 새치 염색, 이게 어느 정도의 기본 베이스거든요, 사실은. 근데 꾸준하시잖아요. 미용실에서 하는 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자꾸 그러니까 지금 자꾸 비싸니까 지금 염색방 가시려고 한다니까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성분 자체에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나중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데, 고객님께서 만약에 주기적으로 펌어를 하지 않으실 거면은 그런 염색방에 가셔서 염색을 하는 거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차후에 주기적으로 2달에 한 번은 파마를 하고 1달에 한 번 염색을 하는 분이라면 염색방에서의 염색은 삼가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왜? 네네네네네. 30년 동안 염색을 해야 된대요. 자기가 원하는 밝은 컬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뭐 장하죠.